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타다, 정부 무시, 택시 반발, 왜? 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타다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방침이 나왔는데 이게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정부는 이미 반발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택시 관련돼서도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타다가 왜 이런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는지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뉴스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카카오 택시 전쟁 승자는 이 영상을 통해서 택시 시장도 기존의 이 패러다임에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개인과 법인 택시, 회사 택시죠. 요렇게 둘이 택시 시장을 나눠 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타다라는 기업이 여기에 진출을 해요. 그러니 이 파이에서 개인과 법인과 타다가 이렇게 나눠 먹는 구조가 발생되니 개인과 법인 종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싫어하죠. 내가 파이가 줄어드니까. 근데 타다는 이 개인과 법인이 만들어 놓은 이 장벽, 진입장벽이라고 하죠. 법을 어느 정도 회피하는 수를 써가면서 진출했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 종사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하면서 정부야 이것 좀 해결해줘 이렇게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카오는 이제 큰 틀에서 봤어요. 그리고 야 역시 택시 시장이 먹을 게 많네. 내가 나중에 진출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타다가 이렇게 다 길을 깔아 놓으니까 그제서야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에는 어느 정도 택시에 이렇게 중개하는 그런 플랫폼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이제는 아예 택시 시스템에 진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카카오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여기에서 당연히 진출을 했습니다. 마카롱 택시라고 해서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택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요렇게 링크를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이후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개인과 법인이 나눠 먹던 택시 시장이 이제는 법인이 거의 죽어가면서 당연히 기업이 돈으로 밀어붙일 거니까요. 법인 시장을 기업이 거의 다 빼앗고 개인과 기업 그리고 소수의 법인으로 택시 시장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개인도 이제 타격을 보게 될 거예요. 기업이 돈의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민국 택시 시장은 대기업의 손에서 이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추후 이제 무인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돈의 힘에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리고 기업들이 여기까지 염두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를 이제 해야겠죠. 타다 때문에 택시업계랑 타다랑 한판 붙고 국토교통부도 여기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카카오가 어떻게 타다가 만들어온 이 루트를 잘 타고 가고 있는지 타다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열심히 중재를 했습니다. 두 진영 타다와 택시를 말이에요. 그리고 타다와 택시가 열심히 싸우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예외 규정 타다가 이거를 이용해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타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법을 완벽하게 이렇게 어긴 게 아니고 예외 규정을 이용해서 회피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우리는 여기에다 혁신을 붙였기 때문에 영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반면에 택시업계는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내 시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타다를 내몰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타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진출한 영역을
정확하게 정부한테 인정받고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대강으로 계속 맞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무슨 답을 내리든 일단 답을 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에 편을 쓸지 아니면 중간에서 일단 절충안을 내놓을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내놨냐? 일단 100%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문서화가 된 게 아니니까. 과정에서 어느 정도 티가 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선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냐? 타다나 이런 다른 서비스업들이 만약에 택시 운송업을 하려면 택시 면허를 사거나 아니면 한 달에 월 40만 원 이상 이 임대료를 내거나 그것도 아니면 택시업계의 고용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라는 방침이 일단 나왔어요. 그러니까 택시업계에 손을 많이 들어준 선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려면 택시 면허를 사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국토교통부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타다의 이 혁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예외규정 이거를 제대로 이용을 해서 법을 이렇게 회피를 한 거예요. 근데 국토교통부가 이거를 혁신이다, 혁신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버리면 누가 법을 지켜요? 지금 운송법에서 택시가 법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법을 지킬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법이 있는데 정부가 대놓고 이렇게 회피하는 거를 혁신이다,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 다른 데서도 다 법을 이렇게 최대한 회피하는 게 혁신이다 라는 그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의사가 저를 치료해주죠. 다른 사람이 치료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의사가 치료를 해줄 때 면허가 있어야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편법으로 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생겨가지고 했다. 그래서 다른 애들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사 면허 딴 사람이 바보가 돼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사실 엄청 크죠.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중립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개 기업인 타다가 그나마 영향력이 크겠어요? 아니면 택시 종사자가 정말 많은 이쪽이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택시 쪽이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타다를 대처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거는 정말 많습니다. 타다에 목을 맬 필요도 별로 없어요. 게다가 택시에서는 면허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이게 택시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다라고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무시한다. 그러면 택시업계에 엄청난 반발을 정부가 과연 내년 총선이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이유를 통해서 택시에 계속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타다가 지금 시장을 개척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택시업계랑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난리가 나서 타다가 지금 잘 되네 마네 라는 이 판국에 카카오가 머리를 써요. 쭉 지켜봤는데 야, 이거 시장 괜찮아. 근데 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네?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회피해서 가자 라고 하면서 무슨 전략을 썼냐? 돈을 썼어요. 타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인데 카카오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 돈의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돈을 어디다 썼냐? 택시회사를 샀어요. 그러니 국토교통부랑 택시업계가 계속 반발하는 운송업을 할 때 택시 면허가 필요하다라는 이 부분을 돈으로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타다가 지금 난리가 나는 이 판국의 택시 전쟁에서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카카오 벤티가 이제 차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다랑 카카오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타다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 기업이고 카카오는 이미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니까 이미 내가 이 시장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 민심에 최대한 역행하는 움직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밑에도 바로 나오죠. 예전에 카카오가 카풀이 괜찮다라고 이 시장을 어느 정도 먹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출을 했는데 택시업계에서 엄청난 반발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네. 우리 카카오 내 사업에도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 눈치를 봐가면서 최대한 맞춰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타다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망하면 끝이니까. 카카오는 이게 망해도 뒤에 본업이 있으니까 지켜야죠. 그러면 민심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쵸? 이러니 타다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일단 플랫폼을 만들고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이 판국에서 갑자기 국토교통부랑 택시업계 때문에 질주를 못하고 있는 이 빅틈에 카카오가 질주를 하면서 타다가 하지 못하는 택시 면허를 사가면서까지 앞으로 더욱더 나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시장도 못 먹고 파이만 카카오한테 줘야 된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러니 타다도 이제 초강수를 꺼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조치는 기존에 먹고 있는 파이를 10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20년 말까지 타다 운영 차량이 1만 대로 확대하겠다라는 이번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지금 10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0배가 10,000대니까 말이에요. 당연히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오는데 여기에서 선두주자인 이 타다가 그대로 있다가는 추격당할 가능성이 높고 국토교통부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선두주자를 유지하려면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량 공세를 가할 수밖에 없고 이 굳건하게 이 브랜드를 유지해야 돼요. 그 전략을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초강수냐? 지금 이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까 국토교통부나 택시업계에서 운송업을 하려면 면허를 사야 된다라는 이 조건이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정면으로 반대로 가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강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누가 반발을 해요? 정부가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한 상황에서 갑자기 타다가 정부랑 협상을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또 입장을 밝혀버리니 화가 나요 안 나요? 가뜩이나 교통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니 바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정부가 타다의 이날 발표에 대해서 즉각 부적절한 조치였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타다가 만약에 내 말 안 듣고 마이웨이로 계속 강행을 할 경우 타다의 영업을 가능하게 했던 그 근거 규정도 이제 손을 보겠다라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이 여전히 강한 이 상황에서 타다가 돌출 행동을 지금 계속하는 거를 정부가 용인할 경우 수십 개의 플랫폼 업체의 추후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교통정리를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압박을 가하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타다가 이렇게 한 걸 용인하면 누가 정부 말을 듣겠습니까? 야, 정부 무능하네.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가야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타다가 지금 했던 거에 대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성을 지금 날린 거예요. 당연히 택시업계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부가 지금 타다랑 택시랑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택시업계에 손을 많이 들어준 이 판결, 이 상황에서 타다가 이거를 인정 못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택시업계는 여기서 엄청난 반발을 해야죠. 그래야지 타다가 다시 정부 밑으로 들어오고 협상의 틀에서 택시업계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핵심을 짚어봐야겠죠. 타다가
국토교통부랑 그 다음에 택시업계가 반발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런 수를 썼냐라는 거예요. 그쵸? 타다로서는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이유가 면허를 사서 운영을 해라 라는 그 방침의 말이에요. 영업이라는 요 단순하게 구조로 타다가 운영이 되고 운송이나 렌트는 외주를 준 상황이에요. 그러니 운영비를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있는 판국인데 면허값을 7천만 원, 한 대당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죠. 서울 기준으로. 이거를 사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운영비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게다가 타다가 돈이 그렇게 있는 기업도 아니에요. 돈이 막 쌓아놔서 영업이익이 엄청난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설령 사는 것도 버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타다가 진짜 국토교통부의 말대로 흘러가서 면허를 사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 기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되는데, 여기에다가 대기업이 만약에 이제 면허를 대놓고 다 사서 진출을 하면 타다의 경쟁성은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못 찾아요. 대기업들이 다 돈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데 타다가 대기업이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는 거 아닌 이상은 여기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상대가 안 되는데. 그쵸? 그러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면 타다가 지금 면허를 사서 운행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타다가 협상의 주도권을 다시 갖기 위해서 초강수를 썼다라고도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미지수일 수밖에 없는 게 국토교통부랑 택시업계가 일단 조율을 하고 있는 이 판국에서 일개 기업이 협상의 주도권을, 그것도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죠. 거의 스타트업에서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런 수를 썼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들이 네티즌 그리고 또 다양한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타다가 정말 서비스가 좋고 이러는데 택시업계의 이 반발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죽어가는구나. 아, 이거 진짜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타다를 대체하는 기업들은 정말 많아질 겁니다. 카카오가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건데, 만약에 타다가 도태돼도 카카오 있고 현대기아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SK 같은 경우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대기업들이 아마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편리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타다, 정부 무시, 왜 무시할 수밖에 없는지, 타다가 현재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기껏 조율 다 했는데 타다가 이런 반응이 오자 어떻게 불같이 대처하고 있는지, 택시 같은 경우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타다가 깔아놓은 이 길을 카카오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드시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게 힘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뉴스 우주버스는 지금 계정을 어느 정도 고쳐놔서 이제 이메일 보내고 정리하고 있어요. 요거 끝나면 바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